69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또 가등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접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좀 이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30년 이상 막 뒹굴어 있었기 때문에 술이 이렇게 취해도 누가 저한테 질문 주시면 그냥 답변을 잘해요, 제가. 이게 완전 머릿속에 인이 배겨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 이게 제 말씀 들으시고, 알겠다. 왜 자꾸 일부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왜 자꾸 중복해서 이야기하냐? 그랬으면 방송 듣지 마시라니까, 짜증나게. 왜 자꾸 방송 들어봐가지고. 방송 들으면서 말은 밑에도 댓글 다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래서 모르신 분들, 이렇게 경린이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부 방송 내용 자체가 만약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영상을 몇 번이라도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건 뭐 제가 뭐 유료로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영상물을 공개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라니까. 근데 보시라고 했는데도 안 보시면서 모른다 그러면 이게 저 깝깝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서요. 어쨌든 뭐, 하나씩 차근차근 나아가시고요. 오늘 69강을 해가지고요. 담보 가등기는 일단 마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A 가압류, 요거 먼저 제가 여기서 칠판에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해서 이게 뭐냐면요. 이런 관계입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요. A가 가압류가 있고, 그죠? B가, 이 내용은 똑같아요. 담보 가등기가 있고, C가 또 가압류가 있다, 이거지. 이때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거 제가 언급 말씀드리기 좀 싫어요. 싫은데 봐가지고, 이건 이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는데, 요런 경우는요, 이 가압류는 채권이잖아요, 채권, 그죠? 가압류 채권입니다. 담보 가등기는 일단 저당권과 비스무리하니까 물권이죠, 그죠? 가압류는 역시 마찬가지로 채권이라는 것이 채권. 근데 채권은 상대권이고 1대1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채권 이야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계약 체결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 임차인의 상대는 임대인이고 임대인의 상대는 임차인입니다. 1대1이니까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1이니까 1대1로 비교하자. 이거 A와 B를 비교해봐요. A와 B. 자, 좋습니다. A는 가압류니까 이게 채권이라고 해서 채권. 그죠? B는 담보 가등기로서 이게 물건이잖아요. 물건. 이게 이제 선채권, 후물권,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가압류는 채권이다. 채권은 1대1이다 보니까 가압류가, 채권 같은 경우는 뭐다? 우선 변제권이 아예 없어요. 가압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도, 그러니까 물건이 아닌 거 전부 다 채권이에요. 채권 같은 게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일반 주택에 갑과 을과 병이라는 임차인이 3명이 있었는데, 갑이 제일 먼저 전입신고했어요. 두 번째 을이 전입신고하고, 세 번째 병이 맨 꼴찌로 전입신고했다 이거죠. 근데 이 집이 만약에 경매가 진행된다 했을 적에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 을과 병한테, 야, 나는 있잖아, 너네들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했걸랑? 따라서 나는 너네들보다 우선할 거야. 이랬을 적에 을과 병은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이 사람은. 너나 나나 전부 다 채권자. 누구에 대한 채권자냐? 집주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주인에 대한 채권이 뭐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집주인한테 전세금 돌려달라라는 그런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거야, 이 사람아. 봐가지고 갑과 을과 병은 아무런 관계 없어요. 갑의 상대는 누구보다 오로지 소유자가 A라고 하면 갑과 A, 을과 A, 병과 A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은요, 자기네들끼리, 야, 내가 너보다 우선한다, 이게 전혀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근데 물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채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지. 물건이 있다고 그러면 있지. 그러면 이 가등기가 먼저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상에 있어가지고 가압류 채권은 먼저 떡하니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이죠. 채권은 뭐다? 우선 변제권이 아예 없습니다. 가등기, 담보 가등기는 물건으로서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뭐다 이거지.
무소불위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지가 이때 담보가등기 설정했으면 이때로 해가지고 기준에서 지보다 더 나중에 설정 내지 성립된 권리자에 대해서 하면서 우선 변제권, 그죠?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따름이지 지보다 앞선 권리에 대해서 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자면요, A라는 사람이 만약에 1순위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B라는 사람이 2순위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요, 단지 우선 B 사람도 저당권이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A도 우선 변제권이 있고. 그런데 B 입장에서 봐가지고 나 우선 변제권 있어. 그럼 나보다 먼저 앞선 A한테 우선 변제 주장할 거야.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따라서 B는요, 지보다 앞선 선순위 권리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변제권이 있다. 이거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그러면 B 입장이 뭐다? 지보다 더 나중에 설정 내지 성립된 권리자에 대해서만이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이거죠.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가압류는 채권으로서 아예 애시당초 우선 변제권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아예 없죠. 그죠? 그런데 B는 담보가등기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긴 있는데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만이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 있을 따름이지 지보다 먼저 앞선 권리니까 누굽니까? A잖아요. A에 대해서 아예 우선 변제권 주장 못해요. 그럼 A와 B 둘이서 딱 삐끔이 쳐다보니까 A는 아예 애시당초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죠? 채권이니까. 근데 B는 뭐다? 우선 변제권 가지고는 있긴데 지보다 먼저 앞서 설정된 가압류 A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 주장 못하니까 서로가 보니까 우선 변제권이 없어. 주장 못한다 이거죠. 주장 못해. 그러니까 A와 야야 우리 둘이 맘먹어버리자. 자, 이제 A와 B 이렇게 됐죠. 그죠? 1대1 비교했습니다. 이제 이번엔 A와 C 비교하자 이거죠. A와 C인데 A 채권 C 너도 채권이네. 그래 알았어. 그럼 A와 A는 C 이렇게 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 여기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 가벌병해가지고 재림 날짜 똑같은 손 치더라도 그냥 맘먹는 거야. 채권자 공평주의입니다. 예, 평등해.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사건이 딱 종결돼 버리면은 누가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 사람 기분 엄청 나쁠 거 아닙니까? 왜냐? 그러니까 그래도 나 물건이야. 내가 있잖아. 나보다 앞서 가압류 A에 대해서는 내가 우선 변제권 주장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있잖아.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네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나보다도 나중에 설정 내지 성립된 권리에 대해서만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이게 이런 경우는요. 1차적으로 동등한 이게 A는 B와 A는 C는 결국 뭡니까? A는 B는 C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1차적으로 이제 안분 비례 배당합니다. 안분 비례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보니까 순위에 의한 어떻게 흡수 배당 이런 식으로 나간대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느냐? 이런 경우가 이제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B가 가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그죠? 가압류. 이 상태에서 A가 확정일자를 받아버렸습니다. 요때 확정일자 받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확정일자 나중에 받았네.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요때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럼 뭡니까? 가압류는 채권이고 확정일자는 물권은 아니고 물권화된 권리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따라서 확정일자는 물권이다. 일단 그렇게 물권화된 권리고요. 가압류도 역시 마찬가지 채권. 그럼 여기 가압류 채권, 물권, 요 가압류 채권이 똑같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B와 A와 C는 1차적으로 안분 비례 배당하고 두 번째 A는 확정일자는 요 A 확정일자는 C 가압류보다 빠르기 때문에 A는 C 이런 식으로 배당표를 작성해 봐야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뭡니까? 말소 기준 권리인 가압류보다도 먼저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이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는데 이런 수순을 밟아서 배당표를 작성해 봐야지 과연 이 사람이 과연 얼마를 배당 받아가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다고. 이런 경우는 배당표 작성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 배당표 작성할 필요 없어요. 말을 작성합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이것도 대법원 이 판결일 겁니다. 봐가지고요. 요 사건 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법원 91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게 많아요. 개별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거 딱 판결문 세팅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개인 컴퓨터에다 딱 저장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나와 있네. 가등기 담보권자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대법원의 판사님들이 이야기한 내용은 똑같아요. 왜냐면 저는 대법원에 계신 앉아 계신 판사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단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는 전달자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게 선순위 가압류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그죠? 그래서 선순위 및 후순위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는 1차로 채권에 따른 안분 비례, 그러니까 후순위 가압류, 그죠? 안분 비례에 의한 평등 배당을 하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담보가등기권자는 후순위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1차입니다. 1차로 안분 비례에 의한 배당을 하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2차 해가지고 그 채권으로부터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을 만족시킬 때 이 흡수죠. 안분 비례 배당한다면 흡수를 해가지고 자기 어떤 채권을 만족할 때까지 다 흡수한다는 거. 이게 이제 대부분 사건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셔가지고 여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이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권자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경매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말이죠. 제가 시간 나면 몇 가지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6번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한대요. 매각으로 소멸한답니다. 이 가담법 15조에 나와 있네요.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락인이 경락 허가 결정을 받아서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낙찰자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죠? 담보가등기는 소멸되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게 그 후에 격려된 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다. 요 내용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담보가등기는 아마도 청산 절차, 그죠?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안 거쳤어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등기 되기 이전에 청산 전이다 그러면요. 담보가등기는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라는 것을 우리 오늘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반대 해석을 하다 보면 청산 절차 이미 마쳐버렸다 하더라도 그럼 어떡합니까? 봐가지고, 그 담보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따라서 나중에 담보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사건 번호 하나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기타 해가지고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담보가등기권자는, 이건 아마 제가 지난 68강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죠.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대요. 그래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이게 우선변제 청구는 뭐냐, 이게. 담보가등기는 경매 신청도 할 수 있지만 우선변제 청구라는 것은 뭐다 봐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한다 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자기 순위에 의해서 배당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다른 채권자보다도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른 우선 변제받는다는 것은 자기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가 68강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고 가등기 얘기하죠. 경매 청구할 수 있고 또 우선 변제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하였다 그러면 우선 변제를 순위에 의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봐가지고 청산 절차를 거쳐가지고 경매 청구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정산하고 막바로 그냥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소급돼가지고 4번입니다. 담보가등기권자가 배당 신청을 안 한 경우입니다. 배당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연 배당에서 배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에서 경매 정보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2016 타경입니다. 2016 타경에 28395 물건번호 1번입니다. 이 나왔네요. 경기도 가평군 상면 이 사건은 기각 결정됐습니다. 일단 기각 결정됐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등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색깔을 바꾸고 가등기 이분은 뭐 인수가 뭐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보니까 뭐
보증 가등기.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분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어요. 강모 씨라는 양반이. 예. 강모 씨라는 분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이거죠. 자, 강모 씨라는 분이 채권계산서 제출했는데, 그럼 여기 문건 접수 내역을 한번 볼게요. 강모 씨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이 언제냐? 그러니까 2017년, 잠깐만요. 2017년 8월에 나와 있네요. 2017년 8월 30일 날에서 가등기권자 강모 씨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7년 8월 30일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0일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냐? 그러니까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지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입니까? 2017년 1월 16일이죠. 근데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해도 언제예요? 2017년 8월 30날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 제출했죠. 그러면 이게 꽝입니다. 꽝이고 그 담보가등기는 경매시 매각으로 일단 죽어버려요. 선순위일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담보가등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등기부등본 잠깐 볼게요. 이게 등기부등본분이 강모 씨라는 분이 담보가등기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 있잖아요. 이분입니다, 이분. 이분은 보니까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는데 지분 16분의 1에 대한 가등기를 한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분 2분의 1에 대한 가등기인데 둘 다 전부 다 매매 예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단 말이죠. 그럼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뭐다? 이것은 담보가등기다. 물론 그렇습니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니까 무조건 100%다 담보가등기다. 우리 그렇게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 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하면 담보가등기로 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시점이 언제지?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받아는 주는데 채권계산서 제출의 효력은 없다. 그죠? 효력은 없다. 따라서 배당 요구 안 한 것으로 본다. 배당 요구 안 했어. 그러면 경매시 매각으로 너는 무조건 죽어라. 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뜻이 그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 근데 보니까 정황상 보니까 이게 담보가등기다. 일단 우리끼리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담보가등기를 볼 수 있는데, 근데 난 담보가등기를 믿고 일단 들어가서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뭔가 좀 찜찜해. 그러면 어떻게 한다더라. 법원 담당 경매에 쫓아가셔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하시면서, 그죠? 열람하시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 가등기가 정말로 채권계산서 제출했다 그러니까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분명히 원인 정서가 뒤에 첨부가 되었을 겁니다. 아무런 원인 정서 첨부 없이 그냥 제출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참고 삼아 열람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열람해 보시면서 이 건 같은 경우에 매각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여기서는 보면 가등기 해가지고요. 갑구 2번 요건 보니까 아까 인수되는 그런 가등기입니다. 요것만 딱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채권계산서 제출하는 그 가등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낙찰 받고 나서 현장 법원 가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해 보니까 그 가등기가 말이지 담보가 아닌 보증 가등기다. 그러면 보증 가등기면 인수가 되잖아요. 선순위니까. 인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게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다 해가지고 그냥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해요. 그죠? 그냥 낙찰받아 돈만 벌면 되지. 뭐 그렇게 따지냐? 따질 건 따져야지 봐가지고 그냥 대충 할 겁니까? 부동산은요, 지금 제 경험인데요. 잘 나가다 한 방 팍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특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말이지 참 주도 면밀하게 투자 잘하셔야 돼요. 이게 잘 나가다 하나 탁 엮여버리면 정말로 인생 꼬입니다. 꼬여. 비교적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물건을 바라보고, 근데 이게 이런 경우의 수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몇 번 듣다 보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나한테 이게 피부에 와 닿거든요. 그죠? 와 닿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요,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시고, 그죠? 인내심을 가지시고, 나름대로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공부하셔가지고, 한번요, 뭐, 이게 뭐 정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두 다리 힘만 있고, 볼펜 잡을 힘만 있으면 뭐, 그죠? 죽기 한 며칠 전까지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응?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일을, 나이 들었어도요, 일이 있어야 돼요. 응? 은퇴했다 가지고, 막, 할 일 없으면 맨날 등산 산이나 왔다 갔다 하랍니까? 아이고, 산에 가는 것도, 산은요, 나이 들어서 등산하면 또 관절 무릎 나갑니다. 도관에 나가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내 일이 있어야 된다. 일은 내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다 보면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가등기가 있는데, 후순위 가등기예요. 건저당권 이후에 가등기가 있단 말이죠. 이분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등기 설정하고 건저당권 설정했는데, 그러니까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뭐 가지고 이 사람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는데 언제 제출하였지, 이건 뭐 사실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후순위니까, 그죠? 근데 배당 종기일이 2017년 6월 1일이잖아요. 그죠? 6월 1일입니다. 2017년 6월 1일인데 가등권자 유모씨인데요. 유모씨. 2017년 6월 1일이 배당 종기일입니다. 2017년 6월 1일. 2017년 6월 1일이 배당 종기일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2017년 6월 1일이 배당 종기일인데 가등권자 유모 씨는 2017년 한 달 전에 5월 1일 날 배당 요구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뭐 당연히 배당받고, 물론 그렇습니다. 배당받고 이제 이 가등기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경우는 전혀 부담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로서 이제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 이제 마치면서 개략적으로나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담보 가등기 하니까 우리가 좀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청산 절차를 밟아가지고 낙찰자, 경매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 담보가등권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채권계산서를 제출 안 했다. 그럼 배당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배당에서 배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보가등기는 말소 소멸기준권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경우 때로는 봐서 낙찰자가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어쨌든 담보가등기 선순위, 후순위는 신경 쓰지 마십시다. 선순위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을 경우에 이 담보가등기권자가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담보가등기권자가 다이렉트로 담보가등기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한 경우에 국한해서만이 저는 입찰 들어갑니다. 그렇게 새가슴 돼가지고 어떻게 투자 활동하냐. 전 새가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뭐 저를 비판하시더라도 제 인생은 제가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백날 저를 비난하시더라도 저는 제 길만 간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4월 17일이죠. 벌써 4월 달도 이제 반이 다 지나갔네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그죠? 4월 17일이 다음 주 월요일 날입니다만은 2기 라방 70강입니다. 그래서 보전 가등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미해서 조곤조곤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